만약에 내가 이 인생에서 뭔가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젠마를 선택했어요. 저는 가족을 담보로 젠마 사업을 하고 있는 젠마와 결혼한 남자 크라운 강태영입니다. 강릉이 집이고요. 서울에서 이제 꿈을 쫓아 서울에 왔는데 서울 살이가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이제 실패 경험을 통해서 젠마를 만나게 됐고 젠마에서 지금 멋진 꿈을 이제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이제 사업자 강태영입니다. 젠마하고 인연이 이제 되려고 해서 된지 정말 신기한 그런 그 경험이 있어요. 선배가 식사를 하자고 해서 식사를 하러 나갔죠. 식사를 맛있게 먹고 어딜 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젠마예요. 근데 저는 네트워크에 큰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네트워크 사업은 내 인생에서 두 번 다시 안 한다라고 이제 있었기 때문에 젠마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런데 또 친구가 또 식사를 하자 그래요. 맛있게 식사를 하고 또 어딜 가자 그럽니다. 또 가보니까 또 젠마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그런데 제조사 이제 대표가 또 이제 거래하던 게 있었으니까 또 만나자는 거예요. 식사를 또 했죠. 또 차 마시러 어디 가자요. 갔더니 또 젠마예요. 그러다가 그런 이제 사연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에 여성 한 분이 이제 계셨어요. 그분하고 이제 무역 일을 진행하던 중에 또 이제 어디 좋은 데가 있으니까 한번 가자는 거예요. 가니까 또 젠마예요. 그러던 차에 정말 나는 이제 안 한다. 이런 네트워크를 안 할 뿐더러 한국 기업은 나는 이제 손 못 댄다. 네트워크도 안 하지만 만약에 한다 그러면 글로벌 기업에 나 네트워크를 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찰나에 또 이런 계속 젠마가 소개가 오는 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이상했어요. 근데 그런 찰나에 제가 이름을 이제 그 명함 이름을 바꾸게 되는 계기가 돼요. 이름을 바꾼 상태에서 우연찮게 또 젠마로 오게 돼요. 이제 거기에서 제가 이게 왜 이렇게 젠마를 많이 오게 될까? 그런데 나는 이제 네트워크를 안 할 거고 한국 기업도 안 한다고 했는데 젠마로 오는 이유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네트워크에서 그래서 나는 고향으로 내려가서 내가 잘 아는 저는 이제 마트 운영하고 편의점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딱 먹는 순간에 그 여성분이 내 눈빛을 쳐다보더라고요. 완전히 결의에 찬 눈빛이거든. 두 번 다시 이제 이런 거 안 한다. 그래서 그때 저 멱살을 잡더라고요. 멱살을 잡으면서 두 번 다시 부탁 안 할 테니 이유정 대표님 한 번만 만나다 와. 그리고 한 번만 만나면 두 번 다시 이런 부탁 안 하고 자네한테 뭐 이거 하라 저기 와라 이런 소리 안 하겠다. 그런데 중요한 건 멱살을 잡힌 상태에서 그 얘기를 하니까 이걸 뿌리치도 못하고 얼마큼 세게 잡았는지 그리고 사람들 자꾸 쳐다봐서 정말 창피하기도 하고 전 태어나서 멱살 잡힌 게 처음이에요. 여성분한테. 그래서 이제 좋다. 이거 나라 만나고 하겠다. 어차피 만나면 되지? 그러니까 만나면 된대요. 좋다. 그럼 만날게. 그 대표님을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그 만나게 돼서 그것도 또 이제 정말 이게 뭐 신이 있다면 신이 도와주신 건지 뭐 조상님이 도와주신 건지 모르겠는데 그 대표님을 만났을 때 젠마 코리아는 멀티 이오나이저가 메인 제품인데 당연히 대표님은 처음 뵀으니까 멀티 이오나이저를 설명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멱살 잡히고 들어간 상태여서 기분이 많이 언짢았죠. 그리고 처음 보는 분이고 그래서 이제 이거 관심 없다고 기분 나쁘게 치니까 대표님께서 좀 인상이 바뀌시더라고요. 이제 그러던 차에 맞다 이러시더니 서류 뭉치를 정말 한 15cm가 넘을 거예요. 20cm 가까이 되는 걸 서류 뭉치를 들고 오시더라고. 그러면서 탁 놓는데 그 중간에서 A4 한 장이 탁 튀어나왔어요. 그 A4 한 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여름에는 이제 그러니까 냉난방비를 30% 절약할 수 있다. 이 뜻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일이 기능성 의류 사업을 이제 했었고 정말 세계적으로 큰 꿈을 꿨었어요. 매출도 엄청 많이 일어났었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안 좋은 또 이제 그 경험을 또 갖게 돼요.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 내용을 내가 너무 크게 그 꿈을 꿨었기 때문에 항상 머릿속에 남아 있었는데 그 내용을 딱 보니까 한 줄, 이 20cm 가까이 되는 서류 뭉치에서 그 반듯하게 있는 서류 뭉치에서 놓는 순간에 그 한 장이 삐져나온 거예요. 그것도 한 줄. 그 삐져나온 그 A4지의 한 장 때문에 제가 사실 젠마를 하게 된 배경이 돼요. 너무 감사하고 저는 여름에 시원한 의류, 겨울에 따뜻한 의류를 만드는 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런 의류가 있다면 정말 유통을 해서 큰 성공할 수 있겠다. 또 그런 의류가 있다면 네트워크를 했을 때 수많은 성공을 꿈꾸는 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겠다. 이런 걸 좀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뭐예요? 물었는데 이건 대법원에서 승소한 내용입니다. 그 소리에 제가 갖고 있는 불신 다 없어지고 이해서 알아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젠마하고 이제 인연이 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네트워크를 만난 지 지금 23년 차인데요. 젠마를 만날 때가 한 15년 차 됐을 때였을 거예요. 근데 15년 차를 네트워크를 하면서 성공도 5번을 해봤고 당연히 다 실패를 했죠. 성공과 동시에 실패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것도 알고 있고요. 실패를 안 하려면 이러이러 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성공하려면 이제 뭐부터 해야 되냐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제가 임했냐면 내가 이 회사를 한다는 건 사장님이라 불러주기 때문에 이 회사의 유통대표는 바로 내 자신이다. 심지어 이 회사의 대표이사도 내가 대표이사다. 이거는 이 회사는 나의 회사다. 어떤 일이 생겨도 내가 책임을 질 것이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주도를 해서 할 것이다. 그러려면 정확하게 대표님이 어떤 것을 추구하고 계신지 또 이 제품은 우리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정말 많은 경쟁자들하고 우위에 점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지 명분이 있는지 자 이런 것부터 해서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자세히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걸 서면화시켜야 되겠다. 내가 말로 하는 거하고 증빙자료하고 말과 언행일치해서 제시가 되면 사람들이 다 믿음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건 뭐냐면 내가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진실을 서면으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그걸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먼저 공부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회사를 하게 할 때 내 회사니까 내가 제일 먼저 출근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 회사의 대표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출근해야 되고 또 내가 이 회사의 대표이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으로 문 닫고 퇴근해야 된다. 이런 걸 제가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작지만 마트 운영을 하면서 그 동네에서 가장 먼저 문을 열었고 그 동네에서 가장 늦게 문을 닫으면서 그걸 17년을 했기 때문에 그 노력하고 진심으로 그 운영을 하게 되면 동네 분들이 큰 대형마트보다도 저희 가게 제품이 좀 비싸더라도 이왕이면 저 젊은 친구 열심히 하는데 팔아줘야지 해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었는데 하물며 슈퍼마켓 작은 걸 해도 그런 마음을 하니까는 소비자들이 알아주는데 지금 연매출 5조를 꿈꾸는 이런 큰 사업을 하는데 그 가장 기초적인 것도 대입을 하면 가능하다 저는 생각했어요. 더 열심히 출근하고 퇴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100일을 하고 나니까 루비라는 직급을 달성하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는 저는 100일 안에 다이아몬드를 간다는 목표를 세웠었어요. 그래야지만 1년에 1000억을 간다는 게 이제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다이아몬드 갔을 때 그 매출 계산해 보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100일 안에 다이아몬드 계획을 잡고 정말 잠자는 4시간을 빼놓고는 아마
젠마에서 출근해서 퇴근하고 아마 생활을 100일 동안 한 것 같은데 그게 다이아몬드라는 게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하게 100일 날 루비 달성을 했습니다. 그 루비 달성하면서 제가 이까지 오게 된 정말 큰 그게 그때 그 타이밍이 그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를 하고자 하면 준비를 이제 해야 되는데 알아야 되고 그 아는 내용의 근거 자료, 언행 일치할 수 있는 언행을 했으면 일치가 되는 그런 서면을 준비하고 그 증빙 자료를 그리고 이제 100일 안에 목표를 세우고 그 100일 동안을 어떻게 내가 뛰어냐에 따라서 사실 네트워크에서는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을 가도 회사를 가도 성공의 거의 80%는 도달할 수 있다. 저는 지금 이런 생각을 지금 갖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가장 이제 제가 주안점을 둔 건 비전이에요. 글로벌 비전. 그리고 글로벌 비전을 주려면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냐. 그다음에 지금 경쟁사들이 유통하고 있는 제품군들이 과연 어느 시장 규모를 갖고 있는지 그런 건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5조라 매출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그 전 세계 1위 하는 회사부터 해서 10위권부터 해서 그다음에 대기업 유통을 하는 대기업들까지 전부 다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런데 젠마가 갖고 있는 시장 규모가 정말 어떤 대기업보다 더 큰 시장 규모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크게 제가 생각했어요. 전 세계에 이제 젠마 이오나이저를 1억 명이 만약에 사용한다 그러면 매출로 간단히 해도 1,000조가 넘잖아요. 1,000조가 넘는 이제 그 이런 시장인데 그렇다면 자 이거는 시장 규모는 다 이제 알아보니까는 검증 끝났고 그렇다면 과연 이 이오나이저라는 이 제품이 이 많은 사람들한테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일인지 그런 가치가 있는 건지 이걸 검증하면 되잖아요. 검증하고 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첫 번째 이제 그 글로벌 만나는 리더들마다 이건 세계적으로 이걸 크게 확산시켜 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 제가 제일 중점 둔 거 하나. 당신은 성공할 수 있지만 당신 파트너들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있어야지 당신 리더라는 소리를 듣지 않겠냐. 저거 당신은 성공 어디 가도 할 수 있지 않자. 그렇지만 당신을 믿고 따르는 그 파트너들이 성공하기는 참 쉽지 않은 게 네트워크 이제 이 구조다. 그래서 그 따르는 분들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오시는 3년 뒤에 오시는 분도 성공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제품, 그 시장 규모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우선 제가 두 가지를 동시에 했었어요. 하나는 어차피 제가 이 리크루팅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리더급들만 좀 우선 대부분 좀 찾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리더를 찾아서 리더들 리크루팅하는 방법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내 파트너 중에 또 알고 있는 또 리더를 소개받아서 하는 거 이 두 가지를 했는데 처음에 한 40명을 찾아서 만난 것 같아요. 정말 잠자는 4시간 빼고는 1100일 동안은 그냥 온리원 이제 젠마 리크루팅이었으니까. 왜냐하면 저와 같은 마음 먹는 사람 두 사람 찾기니까 리더들만 찾았던 게 저한테는 이게 성공의 비결이 아니었을까. 많은 이제 이런 경험자들이 많아요. 네트워크 이제 한국 시장에 30년 가까이 오면서 그룹장도 돼보시고 일본 사점을 해도 지금 대한민국에 1,100개가 회사가 넘는 네트워크 회사가 이제 생겼다 없어졌다 했기 때문에 일본 사업자만 따져도 1,100명이 넘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2번 사업자만 계산해도 바이너리만 하더라도 2,200명이 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 이런 경험자를 리크루팅하는 게 빠르다. 그래서 그 경험자들이 원하는 게 뭐냐? 당신의 성공도 당연히 가져가야 되겠지만 당신들 믿고 따르는 분들의 성공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큰 비전과 아이템을 갖고 있는 회사. 그 다음에 이제 세월이 변화도 100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보상편을 갖고 있는 회사. 그 다음에 그런 문화와 100년이 흘러도 정말 대기업처럼 유통망을 구축하고 탄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는 경영 철학을 갖고 있는 대표이사. 자, 이런 걸 다 따져서 이제 젠마를 이제 제가 시작을 했고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리더들만 찾다 보니까 리크루팅이 참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좀 대단한 리더들은 자기를 뭐 예우해달라는 분들이 많아요. 싫으면 이제 말고.
또 찾고 해서 40명을 만나니까 두 사람 정도가 이제 이거 받아주더라고요. 한 분은 저쪽 회사에서 무려 엄청나게 많은 이제 스카우트 제의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당시만 해도 빚이 많아서 그 사람한테 커피 한 잔 사줄 사실 그런 입장도 안 되는데 저는 젠마의 비전을 제시했고 저쪽에서는 좀 재력이 있는 분이 큰 돈을 제시했고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얘기를 했죠. 당신은 여기 가서도 성공할 수 있고 저기 가서 성공할 수 있을 거다. 그럼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우리 냉정하게 보자. 당신을 믿고 저기 큰 돈을 받고 갔는데 당신 파트너들이 성공한 확률이 몇 퍼센트 되냐. 적어도 당신이 리더라고 한다 그러면 한 번만 나와보 얘기해보자. 제 말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다. 제 말을 한번 정확하게 검토해보자. 그리고 당신 파트너들이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일인지. 그래서 검토를 했죠. 한 일주일 가까이 했어요. 그 사람이 그걸 포기하고 제 말을 오더라고요. 뭐 이렇게 사무실도 엄청나게 뭐 이렇게 내주고 뭐 이렇게 좀 지원이 많은 이제 조건이 하나 있었고 나는 제 말 비전 하나. 그 다음에 우리 대표님이 갖고 있는 그 경영 철학. 정말 가족이란 문화에 맞는 언행일치하시는 그 대표님의 그 경영 철학과 내가 갖고 있는 열정, 그 다음에 젠마 갖고 있는 비전과 아이템, 이걸 제시했는데 그 팀이 우리 쪽으로 왔고요. 그래서 그 팀이 한 라인이 우선 기틀을 마련했고 또 한쪽 라인은 예전에 이제 교육위원장으로 계셨던 분이에요. 일부러 찾아갔으니까 다 거절 맞았지만 그 한 분이 인정을 해준 이유가 면도를 남자들은 필연적으로 하는데 이온화에 좀 물러하게 되면 면도할 때 그 비누 거품 없이도 이게 면도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걸 한번 써보라고 줬어요. 면도할 때 비누 거품 안 내도 된다. 근데 정말 비누 거품 없이 면도가 되는 걸 보고 나서 찾아온 거예요. 신기하다고 이게.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배추를 키우시는데 그 배추를 이제 이게 두 고를 키워요. 하나는 우리 이온화이즈 물 마주고 하나는 그냥 일반 물 마주고. 그런데 20일 만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분이 와서 또 한쪽에 라인이 되면서 그분들하고 100일 동안을 달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루비가 되면서 젠마에 정말 탄탄한 기틀이 이제 마련됐고요.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나서 이제 일본 팀들하고 이제 인연이 돼요. 일본에서 정말 처음에 팬티 때문에 갔거든요. 제가 팬티 때문에 사업했잖아요. 근데 팬티를 가서 권투 선수가 동양 챔피언의 도전자였는데 그 도전자가 우리 팬티를 입고 나서 어쨌든 챔피언이 됐어요. 근데 그때 신문 기사가 어땠냐면 이 도전자가 저 챔피언을 이길 확률은 0%였어요. 너무 대단했어요, 이 챔피언이. 이 도전자도 긴장감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운동을 하면서도. 너무 센 사람이 상대니까. 그래 긴장을 하는 상태에서 그 시합 전날에 이제 팬티를 이제 이 김상이라고 그래요. 이게 전달을 해요. 이 팬티 입으면 당신 챔피언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황당하잖아요. 근데 지푸라기 잡는 심정이었어요. 이게 0%에서 100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사람은 정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날 저녁에 팬티를 입고 잤답니다. 근데 푹 잔 거야. 긴장 때문에 운동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이래 했었는데 그 팬티를 입고 8시간을 잤답니다. 그냥 내리. 그리고 정말 개운하고 상쾌한 컨디션으로 그날 이제 시합장에 간 거예요. 시합 때는 우리 팬티는 못 입죠. 그런데 시합에서 판정수로 이겨버린 거예요. 이겼는데 이기는 순간에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김상, 당신이 준 이 정력 팬티 때문에 내가 챔피언 됐다고. 저는 처음에 이 소리 듣고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팬티가 좋은 건 아는데 그 정도는 아니죠. 그래서 정말 그 권투협회에서 이 팬티를 만들어 달라 그리고 수모협회에서 달라 그리고 운동협회에서 이 팬티를 만들었어요. 수모 선수들 뭐 300kg 그 팬티를 달라고 하는데 사이즈가 없잖아요, 이걸. 그 사이즈를 특별히 제작해서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일본에서 이게 자리 잡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신혼쿠브에서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근데 처음에 의사 선생님들하고 간호사들이 와서 이온화이저의 이 장점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해서 자리 잡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지금 이제 일본이 이렇게 크게 되기 계기가 있어요. 그날 이 리더분이 계셨는데 리더분이 한 분을 초대를 해요. 지금 현 이제 일본 지사장이신 쿠마자마 상인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저하고 이제 미팅을 하는데 왜 우리 선생님을 이제 이런 걸 시키냐고. 이제 이분은 이제 한국을 처음에는 한국에서 오는 분들이 그냥
하는 척 하다가 가고 하니까 본인도 한국 사람이지만 좀 안 좋다. 일본에 전달은 느껴지는 게 외통이. 그래서 못하게 하느라고 저를 만났어요. 저하고 이제 이틀 동안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네트워크의 리더들하고는. 그래서 그분하고 약속을 하죠. 한국 올 일 있으면 꼭 젠마 본사에 한 번만 들려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한국에 오고 또 그리고 나서 이제 11월 달쯤 돼서 이제 쿠마자와 상이 이제 한국을 와요. 그때 어떻게 됐냐면 그분이 이제 능력 있는 분이거든요. 어떤 큰 회사의 지사장 제의를 받아요. 이게 이게 그 연봉도 세고 지사장 제의를 받은 상태고, 그다음에 저하고 약속을 했으니 또 찾아왔어요. 그때 이제 제가 또 비전을 전달하죠. 이런 큰 비전을 갖고 있는 게 젠마다.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제의를 받은 상태에서 알아봐야 되겠다 하더니 일본 가셔서 일주일 후에 그 한 분을 데리고 옵니다. 이제 고바야시 상이라고 있어요. 그분을 모시고 오는 거예요. 이제 이분들은 이제 메이저 회사에서 이제 뭐 많이 받을 때 연봉도 10억대, 20억대 받던 분들이에요, 다 이분들이. 근데 그분이 와서 제가 얘기한 비전이 사실이라면 정말 전 세계 네트워크 회사의 업계에 대단한 일을 일으킬 회사인데, 자기들은 이런 일을 근 30년을 했지만 그런 회사를 본 적이 없다. 그래서 한번 시간 내서 알아보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제 저하고 이제 미팅을 시작합니다. 근데 쿠마자와 선생님 귓속말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이분을 젠마 사업자를 만들어 준다면 나 젠마에 올인하겠다. 그분들은 두 분이 일본 분들이고 나는 한국 사람이고 일본어 전혀 못해요. 이제 알았습니다 갖고 이제 미팅을 들어가요. 15시간 동안. 왜냐하면 통역을 해야 되니까. 그분들이 이제 질문사항이 있었는데 그 질문에 제가 0.01초도 망설이지 않고 답을 다 했어요. 15시간 미팅하는데.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괜찮다는 느낌을 가졌는지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8명이 이제 모여서 아마 그때 베트남을 말레이시아를 갔었는데 말레이시아 여행에서 8명이서 도원결을 맺고 말레이시아에서도 새벽 3시까지 미팅을 하고, 그래서 이제 결정을 그분들이 결단 딱 내리고 시작해서 이제 일본이 이렇게 크기까지 정말 많은 전화 통화를 했죠. 그 당시에는 뭐 정확하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큰 뭐 지원이 나가는 것도 아니었고, 그분들의 이제 그 순수한 열정과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비전과 열정을 같이 나누면서 그 처음에 초기에 이제 그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일본이 이렇게 성장한다고는 생각은 이제 그렇게 좋은 생각을 했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쉽지 않은 길이었어요. 그 수입 안 되고 작은 회사인데도 믿어주고 그 따르는 그 한국 분들, 처음에는 한국 분들이 들어왔지만 나중에는 한국 분들은 거의 없어요. 아주 올 100% 그냥 다 일본인들이 순수. 그것도 시부야 쪽 팀들하고 에비스 쪽에 좀 부자 동네 사는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틀이 딱 잡히더라고요. 진짜 젠마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돈만 보고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젠마가 갖고 있는 정말 명분과 가치를 알아봐주는 들어오면서 이제 일본의 자리가 잡기에 이제 되면서 이것까지 왔는데, 일본 때문에 저도 참 이제 희망을 더 크게 꾸고 이제 시작 왔고요. 제 산하로 이제 뭐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봤지만 13개 나라에서 매출이 뜨고 그 매출로 인해서 제가 커미션을 받아가고 있는데 정말 24시간 매출이 뜨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매출 뜰 때는 우리 잠자는 시간이고, 그랬는데 매출이 이렇게 떠오는 거 보고 좀 기분 되게 좋게 지금 이제 사업하고 있고요. 지금은 초기에도 돈이 수입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큰 행복함을 갖고 뛰었는데 지금은 이제 성공까지 했는데 사실 기분 정말 좋거든요. 젠마 제품이 세계 최고의 제품도 있지만 또 이제 뭐 3등, 4등, 뭐 10등 제품도 있겠죠. 근데 그 수십만 개, 수백만 개 제조사 중에 그래도 10등 안에 든다면 거의 뭐 1등이나 대동소이합니다. 이게 대동소이한데 저는 젠마 제품 중에 멀티 이오나이저는 정말 세계 최고라고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쓰는 SS 앰플을 이제 쓰고 있는데 뭐 가장 많이 나갈 때 뭐 카자흐스탄이나 중앙아시아 쪽에 뭐 10만 세트 이상 시도 나갔으니까 한 달에 최고의 제품이지만 전달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분이 내가 갖고 있는 이 행복감 진실을 이제 알아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제품을 전달하기 전에 내 마음을 우선 그 사람하고 일치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이분들이 이 제품을 받아들이더라고요. 어느 누구한테 전달해도 저는 당당하게 소개할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좋다는 제품이 아니고 내가 직접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이걸 이렇게 5년, 화장품 5년 썼지만 이오나이즈는 지금 9년 동안 쓰면서 이랬다는 거를 진심을 전달해주고 한 3일 정도를 함께 해주니까 그분이 받아주더라고요. 사업으로 들어오지 않더라도 이 사람은 그냥 평생 고객처럼 쓰더라고요. 젠마 제품 정말 최고랍니다. 뭐가 최고냐? 제품력도 좋지만 좀 1등 제품보다 떨어질 수도 있지만 가성비 차원에서는 거의 뭐 비교조차 못한대요. 가성비 정말 좋다 이 제품들 전부 하나같이. 왜 그러냐니까 대표님께서 가족이나 문화로 제품을 출시를 하니까 내 가족한테 전달하는 제품인데 그걸 어떻게 마진을 폭리일치할 수 있으며 내 부모님한테 마진 많이 붙여갖고 팔아서 뭐 남는 거 얼마 남겠냐 그런 대표님의 또 제품 철학이 있죠. 그래서 저는 젠마 제품 전달할 때 제가 갖고 있는 진심과 마음을 다해서 이제 전달하고 해서 전달 받으신 분들은 정말 지금까지도 젠마 제품을 쓰는 것 같아요. 우리 회사에 없는 제품은 다른 회사 걸 쓰겠죠. 뭐 쿠팡이라든지 그거 아니면 젠마 거를 꾸준하게 쓰더라고요. 제가 전달하신 분들은. 그게 이런 걸 봤을 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계속 하루하루 이제 이 사업을 해나간다 그러면 대표님이 꿈꾸시는 뭐 1억 명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제품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실패는 뭐 한마디로 이제 요약하자면 욕심 때문에 실패를 하죠. 욕심이 들어가면 안 돼요. 젠마 문화 가족이고요. 우리가 만약에 홈플러스에서 물건을 사던 분이 이마트에 똑같은 물건이 한 5천 원 싸게 나왔어요. 그걸 소개할 때 제가 욕심이 들어가진 않잖아요. 야, 이마트 갔더니 쌀을 예를 들면 5만 원짜리 이 20kg 쌀이 똑같은 브랜드인데 여기 4만 5천 원 팔더라. 자, 그러면 그걸 내가 얘기하잖아. 4만 5천 원 이제 파는 거. 그렇게 전달하면 그분도 문제 없고 저도 이제 아무 문제 없어요. 그분이 야 진짜 싸더라 정말. 서로 이렇게 오고 가는 이제 대화가 있으면서 이 인간관계 구축되지만 이 유통이 내통 유통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건데 자기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실패한 거는 욕심. 제품도 그렇지만 사람 욕심이에요. 그 사람을 내가 리크루팅하고 이제 모셔올 때는 이 좋은 거를 같이 나누자고 데려온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소비 습관을 바꿔주는 거고 사업으로 보면 당신도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이니 정말 리스크 없이 남한테 해코지 안 하고 손해 안 끼치고 정말 그 사람도 좋고 나도 좋고 이 제품을 평생 쓸 수밖에 없고 우리 젠마는 원자재라든지 특허 기술이 우리 거기 때문에 어디에서 흉내낼 수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평생 쓰기면 되는데 그런 정말 좋은 마음으로 가족에게 전달하듯이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전달할 때 욕심을 내요.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이 정보를 줬으니 너가 빨리 뭐 여러 명 소개해가지고 너도 돈 되고 나도 돈 돼야지 이제 그런 느낌. 정확하게 이분이 이걸 가치를 알게 되면 제가 소개하지 말아 해도 소개를 합니다. 근데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소개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는 내 욕심이 들어간 거야. 빨리 직급 가야지. 빨리 직급 가야지. 그러니까 이분도 보니까는 뭐 제대로 내실이 꽉 차지 않은 상태에서 빨리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빨리 가겠죠. 그게 시간이 지나면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답은 욕심만 안 부리면 되는데 그 욕심 때문에 이제 실패한 게 많아요. 어떤 실패 중에 가장 큰 게 뭐였냐면 정말 대단한 리더가 들어왔어요. 또 많은 사람들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업할 수 있게끔 뭐 제품도 지원해달라, 뭐 활동비도 달라고 막 해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 욕심 나잖아요. 이만큼 팀이 많이 왔으니. 그리고 또 정말 업적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하고 시작을 했죠. 돈이 많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그분들이 한다니까 거기 또 막 같이 집중해줘야 되잖아요. 같이 후원도 해주고. 근데 욕심이잖아요. 그게. 그분들이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싹 빠져나가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들 있었던 거 시간 손해봤죠. 어마어마한 투자인 것도 손해봤죠. 또 이분들 하느라고 옆에 또
본의 아니게 옆에 파트너들한테 약간 시간적인 소홀함이 좀 생겨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러면서 저도 이제 매출도 하락하면서 수입도 떨어지고 그런 걸 여러 번 사실 당했거든요. 근데 욕심이 또 그런 사람이 와서 또 얘기를 하면 이번에는 맞겠지 하고 또 그래요. 근데 그런 실패를 하면서 느낀 게 이거는 정말 이게 마음이 서로 오가고 이게 일치가 안 되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구나. 교훈을 얻은 거는 그 사람이 이렇게 다 100을 준다고 준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확신은 100은 없어요. 제가 절대 100을 주면 안 되겠다. 적어도 그분이 이제 준만침 내가 줘요. 한만침 드리는 거는 내가 문제가 없는데 절대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걸 좀 느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팀들은 멀리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계속 관계를 못 맺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리더분들은 정확하게 본인이 이제 성과를 내면 그 성과에 맞춰서 뭔가를 요구하거나 하지,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가까이 있으면 안 되고 거리를 좀 둬야 된다는 걸 제가 이제 좀 뼈저리게 좀 느꼈습니다. 23년 동안 정말 그런 거 많은 것 이런 일이 생겨서 제가 가지고 있던 재산도 전부 다 날렸어요. 빚도 수억 원을 졌고. 그런데도 그 욕심이 순수한 욕심이었는데, 이분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욕심이었는데 그게 내 욕심하고 같지 않더라. 그래서 이제 크게 실패를 봐서 그래서 네트워크를 그만두려고 그랬었고, 젠마를 만나기 전에 젠마를 만나서도 사실 그런 시련이 많았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교훈 얻은 건 두 번 다시 내가 먼저 다가가지를 말아야 되겠다. 정확한 이 비전을 가지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거기에 성과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맞는 가치를 서로 주고받고 해야지 이런 거 하지 말아야겠다. 큰 교훈을 이제 얻은 게 저는 이제 크고요. 그래서 이제 답을 내자면 정말 욕심내지 말고 네트워크 마케팅의 정의에 맞춰서 이론대로 그렇게만 소비 습관 바뀌는 대로 이제 흘러간다면 이 진행한다면 전혀 저 같은 이제 그 어려움 없이 또 뭐 이 교훈도 얻을 필요는 없어요. 소비 뭐 이마트 가서 물건 사다 홈플러스 싼 거 사는데 그게 뭐 교훈 얻을 게 뭐 있습니까? 정말 단순하고 서로 간에 이제 믿음으로써 하는 이제 그런 걸 한다 그러면, 욕심만 낸다 그러면 전혀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나쁜 일을 안 거치고도 성공에 이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첫 시작에 이제 인사말 하고 했듯이 우리가 이제 그 작은 1,000원짜리 제품을 사도 그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제 우리 어떤 일도 쉽지는 않아요. 처음 일이. 근데 네트워크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알면 참 저는 이제 네트워크에 성공하는 게 이렇게 쉽다 얘기를 하지만 처음 하시거나 이제 그 중간 단계를 가시는 분들은 참 어렵다 그리고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성공하는 방법을 제시를 하는데 왜 그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나요? 초기 하시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건 정확하게 이 회사가 내가 이제 집의 가장이다. 자, 엄마를 예를 들게. 엄마가 이제 밥을 해요. 요리 이제 반찬도 만들고. 그거는 엄마가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재료 신선한 재료 사갖고 와서 본인이 이제 양념도 하고 손반 내가지고 맛있게 밥상을 차려요. 그 누가 차린 거예요? 그 아빠가 차린 게 아니고 엄마가 차린 거잖아요. 젠마 사업을 할 때 정확하게 이 젠마가 어떤 회사고 대표님의 경영 철학은 또 어떻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사업자들이 어떤 마인드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걸 전체적으로 이 비전이 어떤지, 정말 회사가 멀리 갈 수 있는 회사인지 평생 갈 수 있는 회사인지를 알아본 후에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본인이 이제 아는 이제 서면으로 그 증빙 자료들이 있어요. 뭐 이온아이저 99.9999% 살균된다는 것부터 해서 대표님이 강의할 때는 한번 와서 보면 되고, 우리 이제 이런 스토리를 보면 좋겠죠. 저하고 얘기를 통해 가지고 진실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자, 이런 서면이 있어요. 사업 전달할 수 있는 모든 걸 서면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명확한 목표를 잡아야 돼요. 그 목표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 목표를 내가 1,000만 원 수익을 벌기로 했으면 1,000만 원 벌 때까지는 해봐야죠. 왜냐하면 목표를 잡았다는 건 그 목표에 맞는 계획이 나올 겁니다. 그럼 그 계획대로 진행했을 때는 목표 무조건 된다는 건 나와 있어요, 지금 이게. 그럼 적어도 1,000만 원 찍을 때까지는 그 계획이 수정이 되고 할 수는 있어요. 그 목표가
뭐 1년이라 잡았는데 1년 1개월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한 번 세웠던 목표는 한번 끝을 봐야 된다. 끝을 보면 이게 어떤 게 가치가 있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데, 대부분들이 그 목표를 세우고 목표에 10%도 다가가지 않고 또 포기하고 또 다른 곳을 가고 또 다른 것을 하고 또 그 목표를 10%를 다가가서 다시 또 그만뒀다가 다시 또 시작을 해요. 그럼 다시 0에서 시작하거든요. 10% 갔으면 포기하지 않고 11% 가고 12% 가고 부업을 해도 좋고 일주일에 한 번 나와도 좋고 포기하지 않고 가고 해서 그 목표점까지 도달하는데, 본인이 혼자 힘들면 이렇게 인생을 걸고 하는 리더들하고 같이 코드를 맞춰가지고 함께 가면 또 쉽거든요. 이게 힘들어도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기쁨이 있어요. 뭐하러 이제 뭐 때문에 그 목표를 설정했는지 그것만 이제 그 목적만 정확하게 머릿속에 갖고 있다 그러면 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 뭐 힘듦이라든지 이런 아픔 같은 경우는 잊고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정확히 아는 사람은 쉬울 것이고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쉬운 것도 모르면 답을 쓰지는 못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본인이 정확하게 알고 이게 서면으로 준비할 수 있는 거 준비를 하고, 그래서 아는 걸 얘기하고 서면으로 증빙 자료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런 성공자를 이제 그 소개를 해서 이만큼 왔다는 걸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면 초기 사업자들도 이 힘든 걷지 않고 많은 시간 허비하지 않고 아마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걸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참 자주 하는 얘기지만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이게 저도 막 잊을 때가 있어요. 너무 많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배구 경기를 하면 배구 규칙이 있고 축구 경기를 하면 축구 규칙이 있듯이 분명히 젠마 유통에서도 규칙이 있어요. 어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제 팀도 하지만 형제 팀도 하고 또 형제 팀도 하고 앞으로 이제 새로 들어오시는 분도 그런 걸 이제 이 사업을 통해서 뭔가를 얻고자 할 건데, 젠마라는 회사는 두 글자 바뀌질 않습니다. 젠마의 메인 제품도 바뀌질 않아요. 젠마의 보상 플랜도 바뀌질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요. 분명히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또 성공하는 방법도 정해져 있어요. 정말 단순하고 쉽고 저는 정말 쉽다고 생각해요. 성공해 보니까. 그런데 너무 쉬운 방법이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등한시해요. 이 규칙. 자, 이 규칙이란 건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떠한 유통인지, 젠마 이오나이저는 어떤 명분과 가치를 갖고 이제 사람들이 쓰는 제품인지, 또 젠마의 보상 플랜은 지금 어떻게 짜여진 건지, 이 철학이 있어요. 이건 제프님의 철학과 생각도 있고요, 경영 철학. 그다음에 우리 제품에 대한 것도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유통도 들어가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필요한 것도 들어가 있어요. 이 보상 플랜을 정확하게 풀다 보면 보상 플랜 안에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모든 게 다 녹아 들어가 있어요. 보상 플랜을 아주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럼 만든 상태에서 이제 목표가 있으면 이 보상 플랜의 목표란 말이에요. 돈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러면 그 목표에만 맞춰서 이 보상 플랜을 탐구해가지고 알게 되면 거기 계획이 나와요. 적어도 여러 가지 계획 중에 이 계획을 실천해 보니까 아니네. 그럼 제하고 이거 하니까 그 규칙에 맞게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가감한 게 아닌 건 인정해야 되고, 성공자들이 하는 얘기를 계속 들어줘야 돼요. 저 사람들이 계속 강조하는 게 있거든요. 한 번도 어기지 않고 9년이 지나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 사람은 9년 전에도 저 얘기했고 5년 전에도 저 얘기했고 얼만큼 중요하다는 거를 강조를 하는데도 맨날 했던 얘기 또 하네. 이제 지나가요. 중간 리더급들이 이제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막 이제 나도 어느 정도 위치가 됐고 해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저도 그런 게 있었어요. 꼭 자랑한다는 느낌을 가져요. 막 우리 회사 어떻고 이렇게 저 막 이래고요. 자랑하면 안 돼요. 그럼 본인이 이제 많이 깨우쳤고 이게 그 체험도 많이 하고 이제 그 노하우가 쌓이니까 그렇게 하지만 처음 오신 분들은 그거 관심도 없거든, 별로 사실. 근데 거기에 늪에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중간 리더분들은 정확하게 본인만의 규칙을 정해야 돼요. 변하지 않는 그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에 맞춰서 우리 예를 들어서 훈련소 가면 군에 들어가서 훈련소 생활하듯이 그 교본대로 하듯이 그렇게로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 저는 그걸 투토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배수의 법칙. 저는 지금도 그렇고 23년도도 그렇고 이 배수의 법칙 투토 시스템이 만약에 네트워크 유통이 없었다면 지금 당당히 얘기하지만 네트워크 사업 안 합니다. 할 이유가 없어요. 정확한 선거하는 방법을 제시한 게 배수의 법칙이고 투토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없는데 선거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선거하라고. 그건 선거하는 건 차라리 복권을 사는 게 선거 확률이 높지. 그래서 네트워크에서는 선거하는 이게 투투 시스템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냥 하루, 이틀, 일주일 그냥 계속 100일 정진하다 보면 답이 나와요. 제가 이제 좀 길게 해서 이제 미안하지만 저는 23년 전 네트워크를 만났을 때도 이 배수의 법칙, 투투 시스템을 내가 받아들였고 23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진짜 수십 번 그냥 많을 때는 적게는 적어도 하루에 3-4번을 하죠. 그걸 외칩니다. 돈 버는 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해 줬는데 그 방법대로만 같이 머리 맞대가지고 읽어 나가면 계획을 맞춰서 이게 목표까지 가면 되는데 그걸 이제 안 하는 게 규칙을 쉽게 해서 우리가 젬마가 축구 경기를 하면 축구 경기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까워요. 그게 이제 그 시스템을 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한 번쯤은 고민하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제 저 멱살 잡아준 저를 추천한 사람. 참 어떻게 보면 이제 인연이 이제 끊겨 있지만 그분의 그 멱살을 내가 안 잡혔더라면 과연 이까지 올 수 있었을까? 참 저한테 좀 안 좋은 걸 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성공해서 보니까 날 소개해 준 사람이 소중한 정보를 준 사람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제가 따지면 전체 이제 이우정 대표님이죠. 서울에 와서 어느 한 사람 제대로 이제 믿음을 제가 갖지 못했는데 유일하게 제 인생에 이우정 대표님 한 분, 이분 한 분 믿고 내 인생을 올인한다. 내 가족을 담보로 이분한테 올인한다. 이렇게 해서 대표님이 이제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집사람이죠. 하도 제가 사기를 많이 맞아서 실패를 많이 해서 어마어마한 빚을 주고 애들 급식비 낼 돈이 없어가지고 애들한테 그 집사람이 그 얼마나 많이 이제 그 우는 모습이 참 그때 참 가장으로서 진짜 제가 속으로 많이 울었어요. 그 이자도 낼 돈이 없었고요. 그런 이제 그 집사람이 생각 많이 나고요. 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본다면 옆에서 가장 이제 고생 많이 하고 함께 해줬던 이제 그 강준산 사님하고 이제 일본 지사장이 이제 쿠마자와 지사장이 있어요. 그분들이 계셨기에 아마 제가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많은 파트너들 감사하지만 정말 같은 이제 마음으로 같은 곳을 보고 어떠한 힘듦이 있어서 헤쳐나왔던 이제 그 파트너 사장님들 이분들이 제일 생각이 나고요. 뭐니 해도 저는 사실 이우정 대표님 한 분 믿고 이 사업을 뛰어든 장본인이고 이걸 대표님이 꿈꾸는 것도 내가 꿈꾸는 것이고 내가 꿈꾸는 게 곧 대표님이 꿈꾸는 것이 될 것이다 해서 대표님 계셨기에 사실 이만큼 왔다. 그 한 분 믿음이 생김으로 인해서 제 모든 이제 그 에너지를 다 쏟아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